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 약간의 에러가 생겼는데 그게 아마도 유튜브 방송을 제가 껐다라고 봤는데 안 꺼져가지고 그런지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껐는데 컴퓨터가 안 껐네요. 컴퓨터가 안 껐어. 에이! 오랜만에 화면 얼굴 같이 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또 왜 화면이 딱 멈췄네. 예, 화면 없이 시작했다. 예.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튜브 방송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오늘은 진행해보고, 안 나오면 내일부터는 조금 교정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서. 이게 이제 아까 쭉 제가 설명을 드린 바처럼, 뉴욕 증시가 좀 불안하죠? 지금 현재 좀 불안해요.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우지수가 지금 이제 어제 아침에 양봉내 가지고 모양 좋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또 커버 음봉이야. 그러니까 뉴욕은 지금 모양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뉴욕이. 뉴욕이 모양이 안 좋은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안 좋은 거예요. 뉴욕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금리 문제, 또 뭐 중국의 헝다그룹도 문제가 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제가 됐던 것은 그 기술주들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 그 하락을 이끌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기술주가 조정을 받을 여건들, 뭐 금리가 상승 중이다. 근데 사실 금리가 실제 금리가 그렇게 크게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뭐 지금 이제 1.5%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닌데. 지금 그 기술주들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현실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나요? 시장의 마음, 시장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이 또 급락을 하게 된 이유는 뭐 그런 겁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내부 고발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10대들한테 유해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게시물 중에서 10대한테 유해한 그런 게시물들이 있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페이스북이 무시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유명인사들의 계정을 차단할 것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차단을 안 하고 그대로 운영을 했다라는 내부 고발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페이스북 급락의 원인이었는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좀 내렸지만,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을 비롯한 이 종목들의 하락이 좀 나옵니다. 페이스북도 오늘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내렸고, 알파벳도 오늘 좀 내렸다 올라왔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직접적인 악재가 있었고 나머지는 뭐 직접 악재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조금 이제 전체 이쪽 종목들 흐름들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알파벳 그렇고, 그 다음에 애플도 뭐 오늘 뭐 하락했죠. 2.46% 하락이고, 일제히 하여튼 관련돼서 엔비디아도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4.87% 내렸어요. 이거 이제 엔비디아는 액면분할 해가지고 차트가 좀 이상한데 엔비디아도 내려가고요. 네, 뭐 넷플릭스 이것도 좀 내려갔죠. 이렇게 종목들의 흐름들이 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뭐 대한민국의 그 IT 기업들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도 별로 안 좋죠 요즘. 기왕 본 김에 저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것도 최근에 뭐 주가가 올해 3월달까지 주가가 좋았지만 그 이후로는 쭉 내려가가지고 지금 뭐 크게 더 내려가지는 않지만 힘은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차트가 뭐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간다 그러다가 8만 전자에서 7만 전자 내려와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그랬구나. 그렇지만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다. 마이크론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삼성전자도 7만원대에서 뭐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거죠.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급히 살 필요는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오늘 뭐 이런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업 유가 관련주들,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 요 종목 최근 들어 주가 쭉 올라가죠. 한 달 동안 올라갑니다.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 쉐보론 텍사코도 좀 오름 추세고, 하여튼 석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퍼스트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이건 좀 많이 내렸다 올랐네.
그런 것들, 대본에너지 이런 것들, 대본에너지도 주가가 쭉 올라가죠. 대본에너지하고 다이아몬드 백에너지랑 보면은 요것들이 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그 한 2주 정도 올라가죠. 주가가 국제유가 올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국제유가 차트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전 고점이 이제 여기였죠. 지난 여기 75달러 수준이었는데 오늘 7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WTI인데 WTI 적게 올라가고 브렌트유는 8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80달러 여기인데 80달러 돌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 2018년도 고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오펙 플러스가 또 증산의 규모를 더 늘리지 않고 기존의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재료가 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또 머크사가 알약 관련된 것을 이제 알약 경구용 치료제를 갖다가 개발했다라고 그러고 이제 FDA에 승인 요청까지 했으니까 이제 진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야. 이제 알약만 나와라 그러면 집에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어. 집에서 치료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위드 코로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정상화되고 따라서 석유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오펙 플러스가 지금 이제 증산을 기존 증산의 규모에서 더 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 급등의 좀 이유가 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뭐 좋은 면이라, 좋지 않은 면은 다 아시겠지만 좋은 면이라 그러면은 산유국들의 경제가 좀 풀린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중진국 정도가 이 석유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게 뭐 아시다시피 유럽 그렇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베네수엘라가 뭐 엄청 석유 부국이죠. 아마 매장량으로는 세계 1위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마 석유가 좀 가격이 좀 올라가면은 좀 거기도 이제 살림이 좀 피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도 조금 삶이 편한 그런 뭐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유가가 좀 올라간다는 것이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유가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뉴욕에서도 뭐 캐리비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센즈 그룹들, 센즈가 카지노거든요. 카지노의 센즈나 MGM 같은 게 올라가고 유가 관련도 올라갔지만, 그런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관련된 경제 리오프닝 관련된 항공주들 많이 올라가고 그런 모양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카니발은 오늘 안 올랐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쭉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대처 방안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대형주들은 뭐 크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우리 종합지수가 드디어 200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라는 말씀드렸죠. 200일선 깨고 내려갔다는 얘기는 조금 이제 흐름들이 나빠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200일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200일 라인을 깼고, 그 다음에 개발화까지 했고, 그리고 반등이 약했고, 그리고 또다시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전형의 하락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 모양 볼 때는 3000포인트를 뭐 이게 심리적 지지라인인데 3000포인트 지지가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저점이 2950을 지지하면 좋겠는데, 과연 여기를 지지할까? 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950을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한없이 내려가는, 차트 모양으로는 별로 안 좋지만 한없이 내려가는 그런 차트는 아니고 경제 펀더멘탈이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다 받고 나면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나타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하락은 있을 거야. 하지만 폭락은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하락은 있는데 폭락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략만 잘 쓰면 돈 번다. 그래서 개별주 공략하자 그런 얘기예요. 개별주 공략하자. 개별주 공략하자. 이제 개별주 공략하면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테마가 이제 머크 테마입니다. 머크 테마예요. 이게
그 유튜브가 안 되는구나. 유튜브가 이게 안 되네요. 녹화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녹화된 게 잘 됐나 한번 보고요. 녹화를 해서 다시 올리거나 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머크 관련주 다시 얘기한다면 알약 관련주, 쉽게 얘기해서 알약. 뭐는 알약, 경구용 치료제. 말이 어렵지만 알약 그러면 쉽잖아. 머크 관련주, 알약 관련주.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일단 제가 보고 있던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보고 있던 종목이 뭐 이런 겁니다. 일단은 한국 BNC는 너무 올랐어요. 이거 참 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이거 뭐 어떻게 사요? 이거는 못 사지. 못 사잖아. 이거 한국 BNC 이거 못 사죠. 그죠?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내렸지만 너무 올랐어. 근데 이틀간 내렸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전약품, 네, 국전약품. 요것도 이제 쭉 올라가다가 위에서 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이에요.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 그래서 한국 BNC 국전약품.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고 있다. 그죠? 네,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는 국전약품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일단 반등도 나오고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리더스가 또 이게 이제 중소형주인데 이 중소기업들이 나중에 뭐 알약 경구용 치료제 개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 경구용 치료제 개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뭐 기적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믿지 마시고 그냥 바이오리더스, 한국 BNC, 국전약품 같은 것이 그런 재료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재료를 타고 있다.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 그리고 뭐 아즈텍 WB도 하여튼 뭐 이런 좀 약간 잡조성이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서 투기적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뭐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던 투기적 종목들에 대한 매매를 좀 자제하는 편이니까 저도 뭐 자제하라는 것을 권해드리죠. 단기적으로 주가는 등락이 잘 되고 하겠지만 진짜 선수급 사람들, 선수급도 말이 이상하다. 하여튼 투기적인 것을 뭐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투기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조금 뭐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거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약간 투기적인 것보다 좀 안전한 종목이 낫죠. 아무래도.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 외에도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 전에 치료제들은 조금 시들하겠죠. 시들 치료제 그전 이전 치료제는 시들하다. 예, 이전 치료제 시들 뭐 경구용 치료제가 시판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구용 치료제가 뭐 머크가 개발했다 해가지고 FDA 승인 요청을 했단 말이죠. 긴급 승인. 그러니까 긴급 승인 요청하면 요즘은 대부분 다 통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치료제가 좀 시들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다 내려간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종목들은 또 오히려 올라가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잘 봐야 되겠고 어쨌든 바이오에서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시장의 흐름을 잘 보자. 오늘 시장에서 정말 뜨고 있는 종목들이 뜨는 거야.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대응이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쭉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나왔던 이제 그 남북 경협주들입니다. 남북 경협주는 그동안에 좀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또 상대적으로.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지금 가장 좀 많이 올랐던 게 그 개성공단이에요. 느닷없이. 개성공단은 우리가 지난번 때도 그렇게 크게 올라지 않았는데 개성공단이 느닷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디에프, 신원. 또 JST나 요거가 가장 많이 올랐죠. JST나 주가가 상도 치고 말이에요. 내려갔다 다시 치고 올라오고. JST는 물론 이제 그 면세점주도 됩니다. 근데 뭐 실적들은 안 좋아요. 뭐 재무제표 안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인디에버시는 JST나가 급등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적극적으로 요거 이제 개성공단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중에서 뭐 기업 내용이 좀 좋은 것은 기업 내용이 안정적인 것은 신원하고 대현 정도. 요건 이제 의류회사거든요. 패션사. 이런 것들은 뭐 괜찮더라고요. 신원과 대연 정도 그 정도는 패션 기업들인데 뭐 비교적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다 그런 거고
요 이제 개성단은 재무제표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많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급등했던 선도전기, 요즘 뭐 중국도 전력이 모자란다, 유럽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전력 관련주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송배전주 뭐 이런 거래 말이에요. 송배전주, 선도전기, 재룡전기 이런 것들 송배전주. 과연 중국이 전력이 모자란다 해서 전력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뭐 선도전기, 재룡전기가 수출을 많이 늘린다.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련주로 지금 떠오르는 게 선도전기, 재룡전기, 세명전기, 재룡사 이런 거고 또 이 원래 이제 그 전력주가 북한 관련주로 되죠. 북한 관련주, 대북주로 되니까 아마 이번에 올라간 것은 중국의 전력 부족 이 사태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 또 주말에 유럽도 모자란다기 때문에 더 뭐 영국도 모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더 올라갈 여지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게 이제 또 대북주랑 같이 엮여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뭐 다시 북한과 저거 되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단 관광이죠. 당장 돈 들어오는 게 관광이니까 아난티 요즘 레저 기업 레저 플랫폼이라 그러죠. 아난티 또 일신석재 이런 것도 좋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철도 연결 얘기 나올 테니까 대하TI라든가 아침에 제가 방송 소개한 푸른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철도 침목 만드는 시멘트 침목 만드는 부산 산업 같은 경우 또 무엇보다도 또 이제 인도적 지원 관련하면 남해학이 그 인도적 지원의 대표 종목이죠. 비료죠. 남해학 비료 남해학 있고 그리고 남해학보다 두 번째 종목이 넘버 2가 경농이에요. 경농이 그 비료 뭐 농약 쪽에서는 좀 탄탄한 회사입니다. 크고 그래서 남해학 넘버 1 경농 넘버 2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비, 효성 OMB, 대유, 뭐 아세아텍, 뭐 많죠. 아세아텍은 농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도 있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올랐던 게 또 이제 히토류라든가 뭐 이런 관련 종목이에요. 이제 자원 관련이죠. 유니온이 올랐다 밀리긴 했지만 유니온 하나도 안 올랐으니까 유니온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 내려가고 또 뭐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요즘은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쓰레기를 없애는 건 시멘트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시골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 시멘트 회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헤인 이런 것들이 또 뭐 그렇게 시멘트를 쓰레기를 없애는 그런 기업으로 또 각광을 받나? 그래서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아지라든가 특수건설, 사모개발 같은 그 토목 관련주들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도화 엔지니어링, 유신 같은 기업들 그런 것들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남북 관련주들 그렇죠. 남북 관련주들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여행 관련주 그 TV에서 얘기했지만 여행 관련주 차트는 좋죠. 하나투어도 요렇게 지금 안 내려와. 주가 좀 올라왔다가 안 내려와. 정고점 돌파 시도하다가 밀렸는데 안 내려오고 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쵸. 똑같이 차트가 참 좋은 여행. 이번엔 진짜 유럽 여행 가나? 우리가 뭐 사이판이나 감 가는 것은 뭐 돈 별로 안 내겠지만 유럽 가는 건 돈 좀 되지 않겠어요? 그 여행사한테. 근데 이번엔 여행사들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한다 그래요. 어떻게? 이제는 적절한 패키지 여행보다는 조금 고품질의 여행 상품 만든다.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제는 이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은 안 하겠다. 또 그동안에 구조조정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여행만 재개되면 수익 많이 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기대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이제 뭐 항공주들 다 아시는 바같이 항공주 그렇고 또 카지노주들 롯데관광개발 비롯해서 GKL의 파라다이스 가는 이런 것들 좋고 그리고 여행지의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뜨는 것은 아마도 엔트 줄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CJENM 얘기 많이 해요. CJENM 바닥에 있으니까 CJENM은 한 번도 안 올라왔어. 그래서 대한민국 장난 아니야. 오징어 게임 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다. 그러면 지적재산권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CJENM 아닐까? 이런 얘기죠. 지적재산권 CJENM 바닥에 있으니까 이제 CJENM이 맛이 간 것은 CJ 오쇼핑하고 합병하면서부터 맛이 갔어요. 그죠? 오쇼핑 요즘 잘 안 되잖아요. 요즘은 뭐 온라인 쇼핑이지 TV 쇼핑 잘 안 보잖아.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대세란 말이에요. 대세.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잘 리딩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너무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북주는 지금 시작 단계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작 단계인데 뭐 급하게 매도할 필요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엔 또 잔뜩 좀 먹어야죠. 배부르게 먹어야 먹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좀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배부르게 먹어보자. 예, 배부르게 먹어보자. 너무 빨리 매도하지 말자 하는 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스튜디오들 요즘 뭐 그 오징어 이후에 제작사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오징어 관련주들 그런 것들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제가 다 얘기했죠. 통신선, 먹는 치료제, 2차전지 얘기를 안 했구나. 2차전지는 어쨌든 아직도 대시세야. 시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대주전자재로 얘기했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퍼져나갈 것 같은데, 실리콘 음극재 용량을 10배쯤 늘릴 수 있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용량이 10배까지 가까요. 실리콘 음극재라고. 그래서 뭐 충전의 용량을 늘리고 급속 충전도 가능하다고 얘기해. 하여튼 뭐 대주전자 재료를 비롯해서 네, 후발주자인, 그러니까 대주전자 재료는 세계 3대 3위래요. 3위. 실리콘 음극재에서는. 그러니까 관심이 자연히 가죠.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뭐 이런 것들도 쫓아온다 그러고, 그 외에도 지금 어쨌든 아직도 오늘도 이 그 2차전지의 뭐 재료주들, 뭐 부품주들, 장비주들은 계속 시세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빅마인 뷰이님 지금 막 가입했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2차전지 쪽에서 요즘 개별 그 중소 2차전지 종목에서 참 대박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보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그 남북주 시세에도 좀 수익들 많이 내시고, 조금 길게 가져갈 겁니다. 남북주가 이번에는 제가 좀 단타를 안 하고 조금 지난번 2018년도에는 제가 단타를 예술했죠. 남북주를 계속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줬는데, 이번엔 조금 길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트럼프는 좀 급한 사람이었는데 바이든은 좀 느긋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맞춰가지고 바이든 스타일에서 조금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가겠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우리 회원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원방송에 또 한번 여러분들 이번 여우꼴이 또 한 번의 대박을 카카오 이후에 2차전지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남북주를 비롯한 이 개별주에서 또 대박을 좀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다시 이제 카카오 바닥 잡으면 들어가야죠. 예, 카카오 바닥 잡으면은, 바닥은 잡았는데 카카오의 진입 시점 또 선택해서 카카오 또 몰빵 들어가야겠죠. 카카오. 그래가지고 또 쫙 수익 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방 열게요. 감사합니다.